광주 전남 지역 뉴스를 살펴보는 남도 뉴스픽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7월 1일입니다. 주청사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영배 당선인이 어제 지역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동부청사, 그러니까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방향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지금 이 세 곳의 청사 가운데 한 곳을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법적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이걸 빨리 정하라 그랬는데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민영배 전남 광주 특별시장 당선인이 동부 순천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한 거죠. 서부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목포시 의원이죠. 목포시 의원이 아니라 전남도 의원인데 목포가 지역구죠. 이 위원장이 전남의 사정을 무시한 비겁한 갈라치기자 표심만 의식한 얄팍한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100년 대계를 설계해야 할 지도자가 내세운 논리가 고작 청사 규모가 가장 작다는 표면적 이유라니 참으로 신박한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시끄러워질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서부권에서도 계속 그 박문옥 도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남 서부권 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여기에 대한 비판에 가세를 했거든요. 이런 공동성명, 단순한 지역 의견 표명을 넘어서 통합특별시 청사 입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세력 결집의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민영배 당선인으로서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도 반발은 있습니다. 무안으로 가면 동부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광주로 가면 서부권 동부권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당선인의 결단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민영배 당선인의 능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시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의결했습니다. 전체 91석인데 민주당이 83석을 차지하고 있죠.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이 2석, 국민의힘이 1석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석은 모두 합해서 8석이죠. 그런데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당들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의회 운영 구조로 짠 겁니다. 진보당, 조국혁신당 반발하고 있죠. 진보당 광주시당이 논평을 통해서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기준이다, 그러면서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협치와 다양성, 포용, 통합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치권에 딱 들어가 보면 모두 다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의회, 특별시의회 최대 관심사는 초대 의장이 누가 되느냐죠. 현재 의장 후보군으로는 송영곤 공, 그리고 전경선 목포, 또 광주권에서는 심철희,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송영곤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4선이죠. 의원수 자체가 전남이 63명, 광주가 28명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 후반기 의장 모두 전남권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인데 전남이 7석, 광주가 4석으로 배분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부의장은 전남 1명, 광주 1명.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서로 나눠먹기를
한 것이죠. 예, 잘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능력이고 뭐 필요 없이 그냥 전남 광주로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했다고 하지만 말로만 통합이고 통합은 없고 그냥 전남에서 먹으면 광주에서도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구와 의원수를 감안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광주권의 정치적 대표성 이것은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 통합시 인구를 전남 광주로 나누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전남이 170만이고 광주가 140만입니다. 인구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의원수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으로 만약에 나누어서 자꾸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광주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 광주권 의원들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투표로만 하면 모두 다 전남권 의원들이 전부 다 먹는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7개 하고 광주 너가 4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뭐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다음 소식. 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이 광주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형성하려면 반드시 핵심 제조 공정인 전공정이 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후공정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열어가는 최고 경영진께서는 전 공정을 통합 광주로 보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 낡은 관념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반도체 제조 공장 분산 배치가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니까 정진욱 의원의 주장은 전 공정이 와야 된다. 뭐 후공정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갈까요? 반도체 산업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공정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핵심 회로를 웨이퍼 위에 새기는 과정이죠. 투자 규모가 최소 수조에서 수십조까지 이릅니다. 첨단 기술이 매우 집약되어 있는 산업이죠. 그리고 초고순도의 물이 필요하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환경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특히 이 공정, 전 공정에는 고급 연구 인력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아주 좋죠. 그리고 또 관련 소재, 장비, 기업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높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전 공정은 사실은 자동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기반 시설에 투자가 필요하죠. 최신 반도체 팹 한 곳 건설에는 수십조 원이 들어가지만 직접 고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후공정이란 뭐냐? 전 공정에서 만든 칩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전력 용수 수요가 적죠. 또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참여가 매우 용이하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매우 높은 공정이 후공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단점으로는 부가가치는 전 공정보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또 기업 이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두 개 다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지역이 어디다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전 공정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면 후공정도 괜찮죠. 특히 광주 전남 같은 지역은 이 좀 인프라 부담이 좀 낮다. 그리고 더 많은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후공정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한다면 후공정, 특히 첨단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유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 되겠죠.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국가 차원의 초대형 산업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면 전 공정이 훨씬 더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진욱 의원은 전 공정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전남이 어디에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하는 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을 초대형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가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출범하는 민영배 당선인 등과 협의를 잘하고 또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회의원들까지도 함께해서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공정도 오고 후공정도 오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정진우 의원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길어졌나요? 광주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본회의장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 사무실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청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늘릴 거야. 그리고 본회의장을 리모델링 할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광주시 의회가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한 8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아직 이렇게 하면 일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지금 주청사가 광주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만 한 8억 정도가 들어가지고 광주시 의회를 늘리고 리모델링하고 시의원들 숫자를 거기 뭡니까? 시의원들 사무실을 늘리고 하는 것이 지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챙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주청사 논란이 사실 조만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광주가 주청사로 정해지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100억, 1000억 정도 들여서 거기 늘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무안이나 순천에 정해진다. 그러면 여기는 의회 기능이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쪽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서로 목리나 부리는 꼴이 된다. 그것은 좀 매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광주 전남 통합되다 보니까 산하기관 구조 개편 계속 해야 되겠죠. 광주시 산하에는 공사 3개, 공단 1개, 출자기관 1개, 주련기관 15개에서 20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도는 23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설립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보수,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인사평가 체계 일원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검토 대상이 중복되고 있는 광주 12개, 전남 13개 기관. 여기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전남 따로, 광주 따로 계속 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효과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을 하는데 재정이 비상이 걸렸다. 연말까지 4천억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일을 하죠? 그리고 아직 지금 20조, 그러니까 매년 5조씩 내려준다는 통합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 내려준다는 그 돈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통합을 하고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더 내려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산이 전남이 11조 7천, 광주가 7조 7천이거든요. 그러면 19조 4천억인데 예산 수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 다음 전남, 광주죠. 그런데 재정 자립도는 전남이 23.4%, 광주가 33.9%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27.3% 수준으로 내려간다. 통합은 급하게 했는데 재정 자립도는 더 낮아지는 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제대로 잘 못 걷고 있는 것 같죠. 이제 민영배 당선인은 눈치 볼 것 없이 세금 잘 걷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못 걷고 돈 없다는 소리나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 4천억이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도시철도 2호선 신설하면서 돈 엄청나게 써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사전 매입 이런 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비율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지방채를 빼고도 채무 비율이 지금 21.7% 전국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일을 뭐 잘 사니 어쩌니 해봤자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돈을 이렇게 마구마구 써대고 있으면 아무리 지 돈이 아니라고 아무데나 이렇게 쓰고 있으면 통합 하나 마나 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 똑바로들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복에 넥타이만 메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어.